안녕하세요, 미니파파입니다. 오늘 뉴스 기사에 삼성전자 주식에 관한 뉴스가 나왔는데 2021년 올해 삼성전자 주식에 투자한 개미들의 수익률은 마이너스다 라는 헤드라인이었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올해 초부터 삼성전자 주식을 엄청나게 매수를 했죠. 올해 얼마 지나지는 않았지만 개미들이 삼성전자의 주식을 10조 넘게 매수한 상황. 평균 매입 단가는 약 8만 6천 원 정도 된다고 해요. 오늘 2월 8일 삼성전자 종가가 8만 3천 원이니까 올해 사들인 개미군단의 평균 매입가보다 수익률이 마이너스 4% 정도 되는 거죠. 올해 삼성전자를 매매해서 실제로 수익이 나고 있는 개인 투자자는 수치적으로 봤을 때 소수이거나 거의 없다는 거. 주위에서 삼성전자에 투자하고 있다고 하면 와, 정말? 이렇게 감탄사부터 나오는 지금 상황에서 소갈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최근 몇 개월 사이 대형주들이 코스닥 개별주처럼 급등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예전에는 대형 우량주라고 하면 주가가 잘 움직이지도 않고 그래서 지루하고 얼마 되지도 않은 투자 금액으로 몇 주 사지도 못하고 주식하는 것 같지 않아서 개인 투자자들이 잘 접근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주식한다고 하면 삼성전자를 사야지, LG화학, SK하이닉스, 현대기아차 등등 대형주라고 해서 처음부터 멀리하고 이러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이런 모습은 나쁘지는 않아요. 적어도 실적 없이 이슈에 의해서 급등락하는 종목을 매매하는 것보다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선호하고 있는 대형 우량주들이 끊임없이 올라가 줄 것인가 하는 것이죠. 같은 삼성전자 한 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도 매수한 금액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같은 삼성전자를 투자하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거죠. 5만원의 삼성전자를 매수한 사람하고 9만원의 삼성전자를 매수한 사람하고는 종목명만 같을 뿐이지 삼성전자를 투자하는 데 있어 플랜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나 여러 주식 방송 채널에서 삼성전자가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이런 말들은 자신이 매수한 가격이 얼마냐에 따라서 그 해석을 달리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오늘 가장 주목을 받았던 자동차 섹터, 주말 현대기아차와 애플의 협력 중단설. 애플 쪽에서 협력 논의 중단 기사가 나오고, 오늘 자동차 대형주들을 포함해서 부품주들까지 급락을 보여주고 장을 마무리했죠. 오늘같이 이렇게 뉴스에 의해서 주가가 시초가부터 급락이 나오는 상황,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여러 주식 채널 방송을 보면 여러 말들을 해주고 있지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과 저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의 대응 방법이 달라야 될 수밖에 없고, 각각 거기에 맞는 대응법을 알려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어요? 요즘 시장은 대형주들도 급등락을 심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만만히 보고 매수했다가는 단기적으로 정말 큰 손실을 볼 수밖에 없어요. 대형주니까 이게 얼마나 떨어지겠어 하고 신용융자라든지 현금 미수까지 분위기 타서 끌었었다가 오늘처럼 기아차 같은 경우 15% 정도 떨어지게 되면, 금요일 고점에서 신용융자나 현금 미수를 쓰신 분들은 오늘처럼 시초가부터 급락하는 상황에서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마우스 클릭 못합니다. 그냥 손실난 계좌만 바라보면서 하루 종일 가슴 졸이면서 오후장에는 반등이라도 보여주겠지, 일도 손에 잡히지 않으셨을 거예요. 금요일날 신용융자, 현금 미수를 풀로 쓰신 분들, 현금 미수를 쓰신 분들은 화요일까지 손실난 부분을 현금으로 채워놓거나 주식을 매도해서 메꿔야 하고, 신용융자를 쓰신 분들은 오늘 같은 급락이 나온 상황에서 담보 비율이 기준보다 떨어지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분들 또한 담보 비율을 이틀 안에 기준 비율까지 맞춰야 하기 때문에 수요일까지 이 기준을 맞추지 못한다면 역시 현금으로 채워놓거나 신용으로 산 주식을 매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현금 미수든 신용융자든 이렇게 고점에서 레버리지를 이용하신 분들, 레버리지를 이용한 만큼 손실난 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정말 위험한 상황일 수 있다는 거죠. 보통 단타 하시는 분들이 신용미수 같은 레버리지를 많이 이용하시는데, 보통 주가가 상승 분위기일 때 이 분위기를 살려서 하루 이틀 반짝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큰 수익을 얻으려고, 에이 모르겠다, 대형주가 빠져봤자 여기서 얼마나 빠지겠어, 한번 질러보자 하는 마음으로 쓰잖아요. 오늘처럼 이렇게 주말 사이 안 좋은 뉴스가 나와서 월요일날 개파라고 시작하게 되면
손절하기가 정말 쉽지 않죠. 주식을 그렇게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되는 게 주가를 움직이는 세력이 누구인지, 기관인지 외국인인지, 돈 많은 어떤 투자사들인지 모르겠지만 개인들이 신용을 얼마나 쓰고 있는지, 그 가격대가 얼마인지 다 모니터하고 있다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전부 다 수익을 보면서 쭉쭉 주가를 올려주면 좋겠지만 주가의 방향성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큰 세력들은 그렇게 놔두질 않는다는 거죠. 신용미수 같은 이런 악성 매물들까지 다 수익을 보게 하면서 올려주질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입장을 바꿔 생각을 해보세요. 주가를 올리는 세력이라고 해서 자금이 무한정이겠어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상하게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가는 주식을 하면서 왜 이런 심리 상태가 나타나는 걸까요? 사람이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느끼는 호가창의 상황들, 주식을 움직이는 세력들은 그 호가창의 등락폭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불안한 심리선을 교모하게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하실 수 있겠지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대표적으로 세력들이 가장 손쉽게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는 게 이 호가창과 차트예요. 이미 사람들이 어느 선에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지 수치적으로, 통계적으로 나와 있다는 거예요. 감정신경이 끊어져서 감정을 느낄 수 없는 사람이 아닌 이상 돈 앞에서 이성과 감성과의 갈등은 심해질 수밖에 없고 결국 불안감과 두려움이란 감정이 이성을 잃게 하면서 뇌동매매로 이어지는 이런 반복적인 상황들, 한번 당하고 다시는 당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매번 같은 상황을 반복하는 개인 투자자들. 이유는 단기 매매, 신용 매매, 차트 매매, 이런 단기적인 매매, 투자가 아닌 투기에서 오는 잘못된 매매 방식으로부터 나온다는 결론에 이르게 돼요. 현대 기아차를 저점에서부터 매수를 해서 지금까지 들고 오신 분들이라면 최고점 10만원대부터 현재가 86,300원. 물론 최고점에 있을 때보다 기분이야 덜하겠지만 어차피 가치 투자로 오래 들고 갈 생각이기에 지금의 하락폭이, 지금의 어떤 이슈가 그렇게 신경 쓰이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최근 이슈로 인해서 단기 매매한 사람들과는 마음가짐부터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최근 애플과 관련해서 이 이슈로 들어오신 분들, 협력설은 물 건너가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응책은 마련하고 들어오신 거예요? 신용미수 매매하신 분들, 내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자동차 관련주들이 소폭 하락을 보이면서 마무리를 했는데 급하지 않은 돈이고 신용미수 자금이 아니라면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든 버티면서 방향성을 모색하겠지만 금요일장 신용미수로 단기 레버리지를 이용하신 분들, 당장 내일의 주가, 그 어떤 주식 전문가라 할지라도 어떻게 될지 안다고 하는 건 본인이 사기꾼임을 자처하는 꼴밖에 안 되는 거고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여줄지 그냥 운에 맡기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역시도 아무런 대응책을 말씀드리지 못하는 이런 상황, 이렇게 대형 우량주를 아니라는 생각으로 신용 매매하시는 분들, 잠깐의 잘못된 생각으로 며칠 만에 깡통 계좌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언제든지 이런 상황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점, 신용융자, 현금 미수, 이렇게 레버리지를 이용하는 매매, 그 위험성에 대해서 항상 유념하시고 주식 투자하시길 바라면서 이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